기본적으로 항상 나올 수 있어서 봅시다. 아이고. 아니 아직 안 됐어. 이제 해야죠. 이제 하려고 했네. 자 보자. 자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반응물이 A하고 B예요. 그래서 두 개 반응을 해서 C가 되나 보지. 그리고 이제 소문자 K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속도 상수겠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반응물인 A하고 B에 따른 부분압에 대해서 그때 C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반응 속도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보통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는 몰 농도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게 보통이긴 하지만 기체의 경우는 농도보다는 뭐가 더 표현이 편할 수 있어요? 압력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분압으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 속도를 표현하는 이 단위를 보면 시간당 압력의 변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도가 아니라 압력으로 그냥 전체 속도 지율을 표현하면 되겠구나. 이리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 1, A에 대한 2차 반응이냐를 묻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반응 차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1, 반응 속도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속도상수 K에다가 반응물 A의 부분압 그리고 반응물 B의 부분압을 곱해서 표현하면 되지만 지금 그 부분압에 몇 승에 비례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수는 결정이 안 된 상태니까 MN으로 두고 저 MN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떻게 결정을? 저기에 있는 저 그 데이터로부터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때 우선 여기서 1번하고 2번 데이터를 보면요. 보시다시피 요거이 일정할 때 몇 배 변했어요? 2배 변했죠? 그랬더니 몇 배 변했어요? 2배 변했구나.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B의 농도가 2배일 때 속도가 2배가 된 거니까 B의 농도에 대한 차수가 1이겠구나. 됐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데이터는 이제 요렇게 일정한데 요렇게 2배가 되었죠? 그런데 요렇게 4배가 된 것이니까 이것으로부터 M은 2다. 됐죠? 그래서 저런 정도의 뭐 문제는 기본적인 거고 아마 이번 중간고사 때 저런 거 하나는 나왔을 것 같은데? 하나 정도 나왔죠? 네, 비슷한 게 나요. 왜냐면 뭐 속도론 시험 치는데 저게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시험 문제를 하나 정도 나왔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따 얘는 결과적으로 다시 속도 V가 K의 A의 제곱 B의 1승 1이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부터 두 번째 이 속도상수는 어찌 되느냐. 자, 속도상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면 되죠. 데이터 1, 2, 3 중에 가장 편리한 거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은 아마 이 3번이 가장 데이터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을 넣고 쟤를 구해주면 되죠. 바로 데이터 3으로부터 반응 속도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atm/s 속도상수 K가 있을 거고 A의 부분압이 1.00 atm의 제곱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1.00 atm의 1승 이래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얘를 구해주면 되죠. 바로 K는 자 얘를 나눠주면 되니까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속도상수는 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속도 상수를 구하라고 할 때 반드시 이걸 표기해야 됩니다. 이거 빼먹으면 감점이죠. 단위. 그래서 ATM 제곱이고 ATM 1승이죠. 그럼 이게 샥샥 약분이 되면 ATM 마이너스 2승에 초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단위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꼭 제가 아니더라도 자연과학에서 단위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리 뭐 시험을 치건 화학 시험을 치건 단위 빼먹으면 기본적으로 감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리량에 단위가 있다면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 저속도 상수를 저리 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사실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한 건 3번 때문이에요. 자,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경우에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냐. 알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얼마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요? 아까 요 온도의 역수에 대한 속도 상수의 로그 취한 거에 직선 관계가 나타나면 그때의 기울기가 나타나는데 이 기울기가 개념적으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R분의 2A가 된다는 걸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숫자가 요걸 하는 거지. 근데 명심할 건 이 기울기의 단위가 뭐라는 거? 단위가 켈빈이라는 거. 무슨 말 알겠죠? 단위가 켈빈이다. 신기하죠? 단위가 켈빈이다. 그러면 왜 얘가 단위가 켈빈이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값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눈 게 2.0 곱하기 10의 4승인 거고 그럼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는 곱하기 한 다음에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둘 사실은 바로 요 놈인 거죠. 얘가 그 유명한 기체상수죠? 자, 기체상수 값이 얼마예요? 바로 8.31 줄 켈빈 몰리아. 요거. 자, 내가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 자연과학의 계산에서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단위가 중요하다. 단위. 이 기체상수의 단위가 줄 켈빈 몰. 알겠죠? 줄 켈빈 몰. 그럼 이때 얘하고 얘 곱해. 이 두 개 곱해. 곱하면 뭐 나오겠지, 그렇죠? 그럼 뭐 16, 대가 16에서 10의 4승 대충 이렇게 나오겠지, 숫자 계산하면. 근데 중요한 건 단위인데 켈빈하고 켈빈을 약분하면 어떤 단위만 남아? 줄 퍼 몰. 이게 남는다는 거. 알겠죠? 그럼 이때 편의상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대략 160kJ per 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 생각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화학에서 보통의 뭐가 된다? 에너지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에서 뭐 에너지,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리시간의 에너지를 구해라. 그럼 줄로 구하면 돼요, 그냥. 그죠? 줄로 구하면 되는데 화학에서 에너지 구해라라고 하면 항상 기본 단위가 킬로줄 퍼 몰 단위로 표현하면 가장 예쁘게 표현이 돼요. 화학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단위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위를 만들 때 내가 지금 에너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최종 상태에서 에너지가 킬로줄 퍼 몰로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눈여겨보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게 되면 내가 단위를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이 단위가 나와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위 때문에 내가 말씀을 좀 해본 겁니다. 좋았어.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뭘 하나 해볼 거냐면요. 그 다음 연습문제 6 한번 해볼까요? 연습문제 6. 이것도 미트디트 피트 기출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선생님 수업 자료에 미트디트 피트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연습문제 6이 이게 좀 얄딱구리합니다. 뭔 꾸리하다고요? 얄딱구리합니다. 요즘도 얄딱구리란 말 써요? 아니, 나는 부산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왔는데 좀 이상하고 묘할 때 그냥 얄딱구리하다 이런 말 썼거든요. 저희는 까리하다고. 아 까리, 아 네, 그런 말도 썼어요. 그런 말도 썼어요. 아 까리하다. 아 그렇구나. 까리하다 알겠죠? 자 연습 문제 6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시작. 지우자 슥슥슥슥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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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문제 6 어떤 건지 살펴볼 거나. 좋아. 자, 잘 돼요? 뭐 어차피 하면 답은 구해질 수 있을 건데 은근히 까리할걸요? 이게 미트디트 기출로 나왔던 속도론 문제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논란이요? 예. 문제 너무 이상하다. 문제 너무 어렵다. 뭐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푸는 게 맞느냐. 뭐 그런 얘기가 많았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피트하고 없어지셨나요? 없었죠. 옛날에 나왔던 문제. 근데 미트디트 피트 기출이 사실은 되게 좋아요. 문제 퀄리티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그 대한화학회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유명한 대한민국의 이제 화학 교수들을 데려다가 이제 국가 예산을 통해서 이제 정식으로 만든 문제 세트인지라 그래서 미트디트 피트 기출이
비전공자가 풀어볼 수 있는 화학 문제 중에는 최고 난이도예요. 뭐 전공자 입장에서는 뭐 그냥 좀 잘 냈네 이런 느낌인데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의대나 약대 갈 때 꼭 화학 물리 전공이 아닌 애들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풀 때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이에요. 그 사실은 미트기트 피트기트 기출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좋아. 문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아요. 그래서 영재고나 과고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뭐 유명해서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없어지느냐? 이권 때문에. 이권이요? 예. 뭔가요? 응? 이권이 예. 이권이 뭐예요? 예? 이권 파트. 예.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게 탁 생기면요. 네. 탁 생기면 득을 보는 집단이 생기겠죠. 그 이권. 아, 이권이요. 근데 탁 생기면 득을 보는 집단도 생기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생기죠. 세상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그게 없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다 없다를 한마디로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변화가 생기면 득을 보는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죠. 그럼 미트디트 피트라고 하는 시험을 왜 시행했느냐? 왜 시행했느냐? 그걸 시행함으로 해서 기존 이익 집단을 억누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시도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폐지됐다는 얘기는 별로 효과가 없었나요? 아니요. 폐지됐다는 얘기는 오히려 역으로? 폐지됐다는 얘기는 기존 이익 집단이 그걸 다시 폐지시켰다는 얘기겠죠. 설마.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그 어디에 영향을 주면 폐지시킬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정치권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 이익 집단이 다시 정치권에 힘을 써서 폐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엔트로피를 배웠잖아요. 뭐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강. 그럼 우리 자연은 다양해지려고 해요, 획일화되려고 해요? 다양해지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그 의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게 좋을까요? 획일화되는 게 좋을까요? 그럼 약사가 만들어지는 방법도요. 다양해지는 게 좋을까요? 획일화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도 획일화돼서 만들어지는 게 좋을까요? 다양해지는 게 좋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군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군대 알죠? 우리나라 군대는 이렇게 군인이 제일 좋으려면 이렇게 별 다는 거잖아요. 별 달면 좋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별 달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사관학교 나와야 돼요. 네. 그 중에 개중 몇 명은 사관학교가 아닌 상태로 그 ROTC나 학사장교를 통해서 별을 다는 분들도 있지만 이건 0.00001%고요. 오직 사관학교를 나와야만이 거기에서 뭐가 된다? 별을 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관학교만 나온 사람들이 별을 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들 사이에 마피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피아 알죠? 그러니까는 그 마피아가 뭐예요? 외부 집단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집단을 그냥 마피아라고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들 사이에 똘똘똘 뭉치겠죠. 그럼 똘똘똘 뭉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비리나 잘못이 있어도 은폐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익이 생길 때 자기들끼리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진급을 할 때도 자기들끼리만 진급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전투에 나가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어요. 하지만 진급 못해요. 왜? 사관학교가 아니니까요.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번에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쓰지 않는 이유죠. 알아요? 벤투 감독이 왜 이강인을 쓰지 않고 직전에 썼을까요? 이강이 너무 혼자 라고 하기에는 실제 이강인의 플레이는 좋았어요, 나빴어요? 자, 생각해봐요. 한 나라의 국가대표
쯤 되는 감독님이라면 국가대표 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자라면 30초만 뛰는 거 보면 제 실력 있다 없다 모르겠어요. 좀 알죠. 그럼 벤투 감독도 이강인이 좋은 선수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하죠. 너무 잘하죠.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왜 벤투 감독은 이강인을 안 썼을까요? 라고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욕했었죠. 왜 이강인을 쓰지 않느냐. 나도 사실은 벤투 감독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물론 유튜브에서 본 건데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쓰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유튜브에 그냥 하나의 추측 그런 거. 예, 추측 기사였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벤투 감독의 진짜 인터뷰에서 포르투갈 가서 했던 인터뷰에 나왔던 짤막한 부분이래요. 거기서 나왔던 부분을 발췌했던 건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내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건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뭐냐면 축구협회로부터 이강인을 기용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대요. 신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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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요? 네. 대한축구협회 노래만 없잖아요. 그런가? 대한축구협회 왜 대한축구협회는 이강인을 기용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사실 정확하게는 대한축구협회가 벤투 감독에게 몇몇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승우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이승우 그다음에 또 이강인 이런 애들. 조승우래. 조승우는 배우구나. 왜일까요? 작업이 들어갔다. 기술 들어갔다. 바로 그 유명한 선수들은 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려대요? 네. 어씨. 거기다 손흥민도 고려대 출신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래서 손흥민이 축구협회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엄청 했었대요. 와. 왜요? 고려대가 왜요? 모르죠. 이거 모르죠. 이거 모르죠. 그런가? 대한민국에서 축구 국가대표 되려면 반드시 어느 대학 나와야 돼요? 고려대 나와야 돼요. 왜요? 왠지 아세요?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모든 이사진이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와 진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혹시 그거 기억나요? 그거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걔 죽 썼잖아요. 왜요? 홍명보가 우리나라 월드컵 대표팀 감독일 때가 있었잖아요. 브라질 월드컵인가? 그때 어떤 선수를 계속 기용했죠? 이성용? 박주영이라는 선수죠. 아.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그 홍명보 감독이 일 때가 언제냐면요. 홍명보 감독이 딱 대표팀 감독이 되자마자 박지성하고 이영표 선수가 은퇴하죠. 그거 아세요? 이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 그러니까 월드컵 2002년에 있었죠. 그다음 2006년이죠. 2010년 브라질 월드컵이었거든요. 그때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박지성과 이영표 선수는 뛸 수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니까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되자마자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는 은퇴를 해요. 여전히 토트넘에서 뛰고 맨체스터 뛰고 있을 때. 그러면서 박지성 선수가 유명한 말을 해요. 은퇴하면 은퇴 기자회견에서.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외국인 감독인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은퇴를 해요. 그럼 그 사람도 고려대예요? 정답. 와. 박지성 대학교 어디죠? 몰라요. 명지대예요. 이영표 대학교 어디죠? 건국대예요. 그 대학 그 다른 게 나왔다고. 예. 고려대 아닌 대학이 훨씬 많은데. 예. 그러면 자. 지금 국가대표 중에 고려대 출신이 있어요? 많죠. 진짜? 예, 많죠. 왜 그래야 되냐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자, 잡아요. 여러분이 축구 국가대표 관계자라고 쳐봐요. 네. 축구 국가대표 관계자의 가장 큰 목적은 뭘까요?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대한축구 관계자 협회의 가장 큰 목적은요. 내가 그 대한축구협회 관계자에서 권력을 오랫도록 누리는 게 목표라고요. 그 뭐예요? 내가 그 대한축구협회 이사진으로 계속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내 후배도 고려대로 나와야 내가 은퇴했을 때 그 후광을 입을 수 있겠죠. 근데 내 라인에 없는 애가 이사가 돼버리면 내가 은퇴했을 때 힘을 못 쓰겠죠. 같은 학교가 아니라는 거군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도 고려대, 내 선배도 고려대, 내 후배도 고려대여야 내가 지금 있을 때나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영향력을 계속 주고, 예를 들면은 뭐 뇌물이나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선후배 이런 걸로. 예. 근데 만약에 난데없이 명지대나 건국대가 와버리면 이사로,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 명지대나 건국대가 나중에 축구협회 이사가 되겠어요? 바로 선수 때 무지막지한 업적을 남긴 선수면 나중에 은퇴해서 대한축구협회 이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서 가장 경계하는 건 뭐냐면 고려대 출신이 아닌 위대한 선수가 나오는 걸 대한축구협회는 가장 무서워해요. 이 얘기 몰랐죠? 싫어하겠네요. 네. 그런데 손흥민쯤 되면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손흥민을 기용하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정도는 쓰는데 고외 이강인 뭐 이런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은 아직 영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토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고대 출신의 다른 젊은 애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규성 이런 사람도 설마 고려대 출신? 아마 고려대 많을 거예요. 근데 다는 안 알아봤는데, 예, 다 고려대가, 그러니까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감독 입장에서는 필요한 선수가 있으니까. 예, 뭐 찾아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 국가대표에서 고려대 비율이 아주 높을 거예요. 예, 아주 높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아마 축구 국가대표에서 그 뭐냐면은 그것 때문에 벤투 감독이랑 마찰이 많았을 거예요. 광주대학교.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조규성이 생각해봐요. 조규성이 잘 봐요. 전 월드컵의 국가대표였나요? 아니죠. 네. 그럼 생각해봐요. 조규성은 K리그 득점왕이죠. 네. K리그 득점왕 정도 하면 잘하는 애요, 못하는 애요? 엄청 잘하죠. 아, 기본은 충실하는 애 아니에요? 네. 그럼 감독 입장에서 국가대표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가대표 안 됐죠. 네. 광주대라며. 그런 거예요. 근데 벤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포르투갈 사람이니까 광주대나 고려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발음도 비슷하니까 같은 대학이라고 할걸요, 아마? 벤투는?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기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때 아마 축구협회하고 벤투 감독이 말이 많았을 거예요. 막 싸우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재계약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짜증나서. 벤투 감독이 한국에서 생활을 너무 좋아했대요. 그 벤투 감독 딸들하고 부인하고 다 같이 살았잖아요. 저기 어디서 살았더라? 인천에 살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되게 잘 살았대요.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그러니까 주변 그 뭐냐면은 이웃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한국 생활 너무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재계약 할 가능성도 높았는데 그런데 재계약 안 한 게 그 축구 대표팀 감사 때문에. 조현우도 고려대 출신이 아니라서 쓴 거. 그랬을 수 있어요. 예, 그랬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그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개혁발질을 해도 박주영을 계속 썼던 이유가 2010년 월드컵 때 박주영이 고려대였기 때문이라는 것에 아마 이유가 약간 있을 거예요. 그 감독의 선수 기용은 뭐 100% 자율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데 그 홍명보 감독의 인성이 어떻건 말건 간에 그 사람도 고려대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해봐요. 홍명보 감독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전혀 지금까지 사회적 무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홍명보 감독은요. 선수 시절 최고의 선수였지만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홍명보 감독은 매우 사회적이란 사람, 매우 비사회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매우 친사회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은 홍명보 감독은 그 고대 라인의 지시에 안 따를 사람이란 얘기예요? 매우 잘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천수 이런 애는 지시한다고 안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천수 이런 사람은 그 다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천수 이런 사람들은
축구 감독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축구가 한국 본다는 얘기가 고려대학교 본다는 얘기. maybe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와, 그래서 그 들어온 골 보기 싫어서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은퇴를 한 거라고 봐야 돼요. 2010년 월드컵에서. 그래서 2010년 월드컵 기록 찾아보시면요. 우리나라 축구 개똥. 개똥. 1무 2패인가 뭐 그래요. 그리고 억수로 못했어요. 이 대한축구협회 학벌을 맨 처음 깬 사람이 누구예요? 대한축구협회 히딩크? 그게 히딩크 감독이에요. 진짜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발굴한 국가대표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바로 박지성, 이용표, 안정환, 그다음에 이을용, 그다음에 그 송종국 전부 비고대예요. 히딩크 감독이 선발했던 그 국가대표 팀 중에 거의 유일하게 누구만 고대였냐면 홍명보. 고대가 몇 명 없었어요 그때. 왜 이게 가능인 줄 아세요? 그게 히딩크와 김대중 대통령 사이의 계약이었기 때문이에요. 히딩크가 그때 당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대요. 어디로 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접촉이 온 거예요. 그때 이제 히딩크가 사실은 어디 갈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너무 세게 조건을 걸었대요. 한국에.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예산 10배 돌아. 기존 예산의 10배 달라. 왜? 여러분 축구 A매치 할 때 돈 주는 거 아세요? 모르죠? 피파 랭킹이 왜 있는 줄 아세요? 피파 랭킹이 높고 낮으면요 친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낮은 팀이 높은 팀한테 돈 줘야 돼요. 그게 피파 랭킹이에요. 정말이에요. 뭐 서로 협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팀끼리는 경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A 매치를 친선 경기를 자꾸 해야 내가 어느 실력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일 때 우리나라가 프랑스랑도 붙고 막 여러 나라랑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그냥 붙는 게 아니고 그 친선 게임이 아니에요. 돈 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왜 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 시합하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할래요? 걔네들은 프로잖아요. 때문에. 프로는 무조건 돈이에요. 프로는 돈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피파 랭킹이라고 하는 게 그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네덜란드로도 해보고 프랑스도 해보고 막 여러 나라랑 했잖아요. 그걸 계속 해보기 위해서는 돈이 억수로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인건비 높은 선수들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이 그때 김준일 주총한테 우리 예산 10배 늘려라. 첫 번째. 두 번째. 선수 기용엔 일체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요. 오케이 콜? 왜 그랬을까요? 왜 청와대에서 오케이 콜 했을까요? 바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 월드컵을 왜 한 거냐면 97년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97년 IMF가 있었죠. 그걸 김대중 정부가 막았거든요. 그 막은 것에 대한 축하쇼였어요. 월드컵이. 막았잖아요. 막았으면 정부가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공치레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되도 않게 월드컵을 끌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2002년 월드컵은 일본 월드컵이었거든요. 우리가 낀 거예요. 예. 원래 8년 전부터 나고야 월드컵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걸 김대중 정부에서 억지로 끌어온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은 일본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월드컵이 끝난 다음 누구도 일본 월드컵으로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 2002년 월드컵 무조건 한국 월드컵으로 기억하지 다 일본 월드컵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원래 공식 명칭도 그래서 재팬 코리아 월드컵이었어요. 왜냐면 원래 일본이 주도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경기 끝나고 나서 일본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죠. 그거 우리나라에서 막 그리스 문자로 C가 먼저라고 하면서 막 뭐 했었는데 그게 뭐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게 됐었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월드컵을 끌어온 거예요. 부랴부랴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끌고 왔는데 성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축구협회의 그런 체제로는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히딩크 감독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청와대가 주의를 준 거예요. 너네 대들면 죽는다? 이렇게 알겠어요? 청와대가 축구할 건데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건 2002년 월드컵은 되게 정치적인 쇼였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여러분 그거 88 월드컵은 왜 벌어진 거예요? 88 월드컵은. 아니 88 올림픽. 올림픽은 전두환의 군사 독재 정권이 민주화됐다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만든 쇼였어요. 다 쇼네요. 예, 다 쇼예요. 그런 큰 체육 행사는 다 쇼예요. 그래서 원래 그 88 올림픽도 어느 나라 거였어요? 일본 거였어요. 88년 원래 88년에 원래 오사카 올림픽인가 원래 그렇게 열릴 때였거든요. 오사카 올림픽 열릴 때였는데 그거 어떻게 뺏어온 건지 아세요? 올림픽 개최지 누가 결정해요? IOC 위원이 결정하거든요. IOC 위원들 올림픽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되죠? 다 뇌물로 됩니다. 아 진짜요? 네, 뇌물로 됩니다. 뇌물. 그러니까 올림픽 개최지 뇌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 그 IOC 위원 정도 되면요. 전 세계적인 뇌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다 귀족이에요. 귀족. 귀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뇌물 어떤 걸 하는 줄 아세요? 뭐 어떤 거 하냐면 뭐 1894년 로마네 꽁띠 뭐 이런 걸로 뇌물 주는 거예요. 귀족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한 병에 2천만 원짜리 와인 이런 거 하겠어요? 이런 걸로 뇌물을 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개최지 뽑아가지고 하는 건데 88년도에 이제 전두환이 우리도 올림픽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전두환이 누굴 부르죠? 누굴 부르죠? 전두환이 누굴 부르죠? 정주영 회장이요. 현대건설, 현대.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그 전두환이 정주영 회장 머리에 총을 겨눴대요. 진짜요? 예. 너 이 새끼 이번에 올림픽 안 가져오면 너 죽는다. 해가요 정주영 감독이 예 해가지고 전 세계 IOC 위원들한테 뇌물을 목숨이 걸려있으니까 얼마나 썼냐면 이게 그 IOC 위원 중에 회고록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나도 여러 번 감사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지만 그때만큼 충격적이진 않았다. 이렇게 회고록이 있어요. 어떤 회고록이 있냐면 난데없이 사람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현금으로 2억을 주더래요. 현금으로 그냥 가방을 딱 열고 이거 이렇게 막 웃으면 되겠어요. 보통은 그냥 와인 선물하고 이 정도래요. 왜냐면 그들은 되게 우아한 귀족이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가방에서 2억을 꺼냈는데 내 생전 그런 건 처음 받아봤다고 하면서 그래서 일본 올림픽에서 서울 올림픽으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체육 행사라고 하는 건 100% 정치적인 거예요. 뭐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1932년 독일 올림픽 그건 뭐예요?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독일이 전범국이잖아요. 그 독일이 전범국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32년도인가 독일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베를린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근데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 그건 왜 해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비민주적인 게 아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올림픽 하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은 왜 하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한항공 평창 동계올림픽 그 성사시킨 사람이 바로 이건희예요. 네, 이거 왠 줄 알아요? 뭐예요? 평창에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이거든요. 이해하겠어요? 그 카타르 월드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발표되자마자 그 평창 지역의 땅값이 10배가 올라요. 그래서 이건희와 삼성가는 그 땅을 팔고 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올림픽 끝나고 나서 땅값은 뚝 떨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건희의 이제 재산 불리기 쇼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건희가 왜냐면 이건희가 IOC 위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IOC 위원일 때 마지막으로 한 건 한 거예요. 자기 땅 많은 지역에 올림픽 불러온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그 박근혜 정권 때 정해진 거죠. 그걸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권 이어받은 거고. 왜냐면 결정은 난 거니까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결정은 난 거니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또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해서 거기에 또 이제 김정은을 불러오는 거죠. 맞네. 자, 굉장히 다들 정치적인 거 알겠어요? 정치적이고 개인 이득적인 거 알겠어요? 카타르는요? 그거 당연하죠, 그쪽도. 그쪽은 중동이잖아요. 중동 최초 네, 중동이니까 중동은 사실은 그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는 곳이죠.
그런 쪽에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대규모 국가 행사가 열리면 전 세계적인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그럼 그 주변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전제 기업이 떨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올림픽이나 뭐 축구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축구협회는 누구 일세? 고려대 일세. 그리고 대한민국의 별들은 누구 일세? 육사 일세. 그럼 그런 상황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니까요. 잘못이 있어도 은폐가 되고요. 이득이 생기면 자기들끼리 나눠 가져요. 그럼 당연히 대한민국의 의사나 약사도 개방적이었어요? 폐쇄적이었겠어요? 굉장히 폐쇄적이죠. 왜냐하면 몇몇 의대, 몇몇 약대가 그 라인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알겠죠? 이걸 타파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트디트 피트라고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꼭 특정 유명한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의사나 약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기존 의사나 약사 커뮤니티에서 자기 출신 대학이 아닌 애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고 의사 관련된 의료 행정 쪽의 일을 그쪽 인맥들이 하게 되면 기존 그 걔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권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약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게 싫겠죠. 그래서 다시 그걸 폐지하는 거예요. 뭔가 되게 얘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맥상통하다는 얘기는 내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미트디트 PT는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통일해야 돼요. 이래서 통일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미군은요, 별다른 사람이 꼭 육사 나와야 될까요? 아니요. 미군은요, 학사장교라고 해서 일반 대학 갔다가 거기서 시험 쳐서 군인 되는 사람도 나중에 별달 수 있고요. 미국은 ROTC라고 해서 미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군사 그 훈련을 병행하는 또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라도 나중에 별달 수 있고요. 미국은 또 군사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나중에 별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군은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미군은 숫자만 해도 한 300만 명이 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무대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사만 졸업생만으로는 그 별들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군같이 넓은 나라는요, 그런 파벌이 생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별 달았는데 네가 지금 육사를 나왔느냐, 학사장교 출신이냐, ROTC냐가 이게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별 단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육사 나왔다고 해서 이걸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리가 없어지려면 인구 규모가 커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구 규모가 커야 이게 출신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해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규모가 1억이 안 되죠. 그래서 통일을. 예,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고요.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 인구 규모가 1억 가까이 되죠. 진짜요? 그럼 예, 북한이 한 3천만 정도 되니까 네. 더하면 한 8천만, 9천만 되잖아요. 그러면 인구 규모가 1억 정도는 돼야 이런 루트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또 모두가 다양한 건 아니에요. 미국도 의료계 또 완전 폐쇄적이에요. 완전 폐쇄적이에요. 예. 미국도 이제 의과대학 위주거든요. 그래서 몇몇 유명 의과대학이 또 미국 의료계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미국 군대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통일해야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는 통일하면 비용 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통일하면 비용 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비용이 나중에 다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통일하면 비용 든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만 드는 거예요. 근데 명심할 거는요. 지금 우리 분단이죠. 네. 분단돼 있는 분단 비용도 있다는 걸 알아야 그게 돼요. 훨씬 더 크잖아요. 당연하죠. 지금의 분단 비용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분단 비용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방비죠. 국방비 우리나라 조금 쓰게요, 많이 쓰게요? 엄청 많이 쓰죠. 전 세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무지막지한 돈을 써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분단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안에서 비리들이 발생하죠. 네. 그 비리가 다 비용이에요. 사회적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통일할 때 비용 생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분단을 유지하는 분단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된다. 알겠죠? 네. 그렇죠. 자, 이거 볼까요? 네. 왜 또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네요. 그래서 축구 얘기를 내가 안 해줬구나. 축구가 이렇게 정치적인지 몰랐죠? 네. 축구만큼 정치적인 게 없어요. 네, 축구가 너무 커서 그런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전 지구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가 어디예요? 유엔보다 더 큰 국제기구. 피파. 그게 피파입니다. 그래서 신생국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뭐죠? 피파에 가입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일즈가 이번에 16강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2강에 그러니까 조별 예선에 나왔잖아요. 본선에. 네.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나올까요? 그 UK 탈퇴하려고 하죠. 오오오오오오오. 얘는 UK 되게 싫어요. 음. 아, 그런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축구는 매우 정치적이에요, 아니에요? 매우 정치. 너무너무 정치적이네요. 알겠죠? 자, 보자. 어떤 반응식이 있는데 이 반응에 반응물이고 생성물이에요. 근데 어떤 걸 가정하고 있냐면 정반응과 역반응 모두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편의상 여기 깜짝. 여기 F라고 쓴 거 뭐 줄임말이겠어요? forward. forward가 뭐예요? 앞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럼 R은 뭐겠어요? R. reward. reward. 반대로 알겠어요? 뭐 보상이란 뜻도 있고요. 반대로란 뜻도 있고요. 부사로 쓰면 반대로, 명사로 쓰면 보상. 알겠죠? 이거 반대로 오니까 보상이죠, 뭐 알겠죠? 네. forward, reward. 알겠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의 KF, 역반응 속도의 KR. 그래서 나와 있는 이 반응물이 지금 화학량으로 개수가 묘하게도 1대1대1대1인데 뭐 이 반응의 특성상 반응 차수도 1차 가보네요. 알겠죠? 그래서 뭐 제시됐으니까 그런갑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온도에 따라 뭘 제시하고 있냐면 바로 속도 상수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그 유명한 그래프죠.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T1일 때 속도 상수 얼마. 온도가 T2일 때 속도 상수 얼마 제시되고 있어요. 맞죠? 네. 맞죠? 그런데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역반응 속도 상수고요. 이게 V가 아니고 K죠. 속도 상수니까. K.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게 정반응 속도 상수이네요. 맞죠? 그리고 이때 재밌는 건 T1하고 T2 중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저온이죠? T1하고 T2 중 어디가 고온이고 어디가 저온이에요? 놀라운 건 T2가 저온이라는 거죠. 그리고 T1이 고온이라는 거. 온도의 역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됐나요? 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1. 자, 뭘 해보자. 이 반응은 발열이냐 흡열이냐.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R분의 2A죠. 맞아요? 자, 요 또한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2A죠.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고 이것도 활성화 에너지인데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하고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른 거요. 같으면 기울기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기울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여기가 좀 급하고 좀 완만하잖아요. 그럼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겠네.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이때 이 활성화 에너지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나와 있는 그림으로부터 직관적으로다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직관적으로. 자, 그냥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라고 할 때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쪽이 더 크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 저쪽이 크냐면 이쪽이 기본적으로 더 급하잖아. 기울기가. 급할수록 이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겠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요 반응에 대한 리액션, 전문 용어로는 콜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자, 그게 이제 뭐냐? Y축을 에너지축이라 하고, X축을 반응 진행이라 할 때, 저기에 있는 저 반응물 AB하고 생성물 CD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때 AB가 일종의 반응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D가 생성물이 되겠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짜잔, 에너지 차이가 있다면 이 에너지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 에너지 차이를. 이걸 바로 델타 HR. 이게 바로 반응 엔탈피라고요.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게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 에너지 차이. 아시겠죠? 이때 여기서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요걸 전이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전이 상태는 반응 진행을 위한 가상적인 에너지의 최고점.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여기에서 요렇게 활성화 에너지를 지나 생성물이 만들어진다 할 때, 저기서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와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어디를 얘기하느냐? 바로 요게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요. 요게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에너지 장벽이라고 했죠. 장벽.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장벽이라는 얘기예요. 장벽. 월. 그럼 AB가 CD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넘어야 되는 그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CD가 다시 AB가 되려면 이것도 뭔가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넘어가야 다시 AB가 될 테니까 이것도 장벽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활성화 에너지인데 정반응이 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고 요거는 역반응이 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를 각각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요거 사이의 관계를 알겠어요? 바로 봐. 잘 보세요. 델타 HR EAF EAR 요 세 개 사이에는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저거 세 개 사이에는 무슨 수리적 관계가 성립할까요? 바로 봐.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맞아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반응 엔탈피라고 하는 건 어쨌거나 얘가 이리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얘가 이리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리 간 다음에 얘가 이리 가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리 가는 스텝 1과 얘가 이리 오는 스텝 2를 비교하면 여기서 스텝 1으로 갔다가 스텝 2로 가면 이게 갔다가 오게 되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때 스텝 1과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의 방향이 지금 같아요, 달라요? 요 둘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앞에다가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니까. 근데 이쪽은 어떻게 돼요?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의 방향과 스텝 2의 방향이 같아 달라요? 방향이 반대죠. 반대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지? 어쨌거나 내가 여기서 여기를 가야 되잖아. 여기서 가야 되는데 이때 전이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간다고 하면 이걸 스텝 1, 이걸 스텝 2라 했을 때 스텝 1은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방향과 같으니까 앞에 부호를 플러스라고 두고 스텝 2는 역반응 활성화 에너지 방향과 반대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면 등호가 성립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저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 거라는 거야, 알겠지? 어디서 어디를 설정하고 있느냐 그 방향을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고.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때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크다고요? 어디가 더 커요? 이 크네? 이 크네? 그럼 양수야, 음수야? 음수네? 이런 걸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발열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의 반응이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발열의 반응 이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1번 됐고요.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2번은 T1에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오? 난데없는 평형상수라니? 아, 그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벌써요? 네. 아, 그래요. 어제 타코야키를 잘못 먹었던. 아, 진짜로요? 타코야키는 뭐 탈락이 쉽지 않은데? 그래? 그래? 아, 그래요? 알았어. 타코야키. 좋아. 자,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거 다 썼어요? 지운다. 자, 지울게요. 지운다. 지우사. 쓱쓱쓱쓱. 그래서 어쨌건 크기는 이쪽이 더 크다. 자,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 자, 난데없이 뭘 물었냐면 T1에서 평형상수 크기? 부산까지요? 기차는 한 3시간 걸리고요. 버스는 한 4시간 걸리고. 창원에서 부산까지요? 아, 창원에서 부산이요? 난 수원이라고. 한 50분? 50분밖에 안 걸려요? 네, 금방 가요. 진짜요? 그것도
원래 좀 거쳐서 그렇지 뭐 그냥 자가용으로 왕 밟아가면 40분에도 끊을 수 있을걸? 근데 뭐 아주 과속하면 더 빨라질 수 있는 보통의 속도로. 봅시다. 자, 난데없이 평행상수를 물었네요. 첫 번째 1. 이게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저 써놨잖아요. 뭐? 정반응 속도 상수. 얘는 역반응 속도 상수가 같아진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걸 평행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리 가려는 정도하고 요리 가려는 정도가 같으면 관련된 모든 물질들의 농도가 변하겠어요? 일정해지겠어요? 일정해질 거다. 그래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아질 때 평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 정반응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KF의 A, B 얘는 K 리버스의 C, D 그게 같아진다. 알겠죠? 이때 여기에 엄밀하게는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네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죠? 평형이란 뜻이고요. 평형 상태에서 그 농도가 변해요, 일정해져요? 그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즉 A, B, C, D 모두 다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때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이게 이렇게 맞아? 네. 맞죠, 맞죠?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저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예요? 평행상수? 이게 평행상수죠. 자, 평행상수가 보이다시피 어떻게 반응물분의 생성물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AB분의 CD로 농도비를 표현해 주면 그게 평행상수일 거고요. 그 평행상수가 보시다시피 KF, KR 이런 걸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둘 중 뭐 온도 T1이 됐건 온도 T2가 됐건 T1이 됐건 T2가 됐건 어디가 더 큰 값을 갖고 어디가 더 작은 값을 가져요? 자, 요게 어쨌거나 역반응이니까 이거고 요게 정반응이니까 이걸 거 아니에요. 온도 T1에서 정반응 속도 상수의 로그, 온도 T2에서 역반응 속도 상수의 로그. 딱 봐도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냐고요.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작죠? 그럼 이건 1보다 크겠어요? 1보다 작겠어요? 1보다 크고 1보다 작아. 어디가 더 크고 작다. 알겠죠? 그래서 온도 T1 그리고 마찬가지 온도 T2에서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언급하고 있는 T1, T2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저리 표현할 수 있다. 좋아. 됐습니까? 됐죠? 자, 썼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어디 갔어? 이것도 아니고. 자, 여기 준다.
야, 그래, 그래, 왔어. 그래. 우리 베네, 아니, 비니 안 할 거야. 시앙. 이거 무슨 뜻이요? 덴비? 그래요? 됐어요? 자, 그런가요? 자, 줄게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표준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를 구하래요. 바로 델타 G 제로를 구하라고 하는데 온도 T1과 델타 G 제로 온도 T2 요 사이에 대소 비교를 하랍니다. 참, 네. 대소 비교를 하랍니다. 자, 깁스 에너지를 학교에서 얕게 배운 적이 있죠? 얕게. 그 얕게 배운 정도로 최대한 때려 맞춰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1. 델타 G 제로와 K 사이의 관계. 자, 요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하고요. K는 평형상수죠. 맞나요? 맞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요 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델타 G 제로는 마이너스 RT 로그 K입니다. 저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다 좋은데 여기서 이 경우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좋아. 됐죠? 저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평형상수 부분을 속도상수의 비로 표현했어요. 그게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2번 문제였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RT 로그 K 리버스 빼기 로그 K 포워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이 각 온도 조건에서 우리는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부터 쓸까? 델타 G 1부터 쓸까?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여기 됐어요? 여기 썼죠? 여기 썼죠? 자, 그러면 요만큼 지워도 되겠어요? 요만큼 지워도 되겠어요? 해줄게요. 자, 그러면 어차피 R 이건 상수고요. 이제 이 둘의 대소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T1하고 T2를 비교해요. T1하고 T2. T1하고 T2 중에 어디가 더 크다고요? 어디가 더 크다고요? T1이 더 크네? 그러면 둘 중에 어디가 더 크냐면 이쪽이 더 커. 알겠죠? 이게 더 커. 자, 그리고 얘는 역반응 속도 상수, 역반응 속도 상수인데 1번하고 2번. 그럼 역반응 속도 상수니까 이거잖아. 요거. 1번하고 2번 중 어디가 더 커? 어쨌건 1번이 더 크잖아. 그럼 둘 중 어디가 더 크냐면 이쪽이 더 커. 알겠죠? 커. 됐죠? 그 다음, 다시. 뭐 얘는 그렇게 그런 비교도 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서 잡아. 다시. 자, 그러면 요 둘의 대소 비교를 하면 T1하고 T2를 비교하면 T1이 더 큰 게 맞지? 맞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봐. 여기에 있는 요만큼 하고요. 요만큼 하고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온도 T1에서 역반응 속도 상수와 정반응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해서 뺀 거지. 이게 크기가 어디가 더 크냐면 저기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라고. 맞아? 근데 온도 T2에서 역반응 속도 상수와 정반응 속도 상수의 로그를 취해서 뺀 거는 어딜 얘기하는 거야?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라고. 맞지? 맞아? 지금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맞죠? 그러면 둘 중에 크기가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네. 알겠죠? 그럼 둘 중에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쪽이 더 크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데이터 상에서는 온도 T1에서의 표준 깁스 에너지 변화가 더 크다. 알겠죠? 좀 묘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다 풀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진짜 이거 찍어서 맞춰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만 적용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의 문제인데 이런 게 옛날에 미트리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알고 있을 건데요. 이걸 뭐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말이죠. 완전 킬러로 뭐 베이비. 됐죠? 지금 몇 시죠? 15분이요? 좋아.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다음 시간 올 때 그거 좀 갖다 줘. 그 시험 문제 갖다 주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뭐 한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고. 오케이. 스고이. 뽕.